안녕하십니까. 13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13주 차, 그죠? 1교시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8장에 해당되죠. 어떤 유죄인가 무죄인가를 판단하는 어떤 가설이죠.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의 내용을 이래 쭉 한번 보고 이걸 책을 제가 정리해서 우리 책에 있는 예제하고 그죠? 내용을 그대로 똑같이 조금 더 이제 부족한 부분은 제가 다른 교재에서 그죠? 참고해가지고 또 첨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고 우리 책을 일단 한번 진짜로 보시면 예제나 안에 있는 그 기본 내용들은 책하고 똑같습니다. 보시고 우리 책이 이렇게 지금 구성되어 있죠, 그죠? 여러분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은 그냥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그죠? 오류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가설 검정, 그 다음에 이제 기무가설, 대립가설에 대한 이야기 요거 있고 그죠? 우리 책이 뭡니까? 요약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수업에 설명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 책에도 제가 정리된 데 있으니까 같이 그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말이 많은 부분이죠. 이걸 갖다 제가 좀 요약해가지고 간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요것도 그대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예제도 들어가 있고 요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책이. 지금 책을 보시면서 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예제가 또 있죠. 요것도 그대로 자, 예제 설명합니다. 요것도 되어 있고, 요것도 되어 있고,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다음에 P 값을 이용해서 가설을 검증하는 법.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중요합니다. 그죠? 자, 요것도 쭉 설명을 합니다. 요것도 들어가 있고, 요거 들어가 있고, 그죠? 자, 요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요것도, 중요하죠. P값의 의미와 계산, 요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요걸 엑셀을 이용해서, 그죠? 계산하는 방법. 요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그죠? 요것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포함되어, 엑셀로 가지고 하는 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원 정리. 우리 책의 단원 정리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복습하실 때, 그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내용을, 여러분들 조금 뭡니까? 설명을 보충해가지고 제가 다시, 자, 정리한 부분에 대해서 교재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8장에, 그죠? 가설 검증이 되겠습니다. 가설 검증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 배운 신뢰 구간만으로도 의사결정에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근데 의사결정에 꼭 필요한 모수, 우리가 중요한 거죠. 모수죠. 모수를 포함하는 95%의 구간을 아는 것만으로는 불수가 있다. 그러니까 모수를 포함하는데 95%만 포함한다. 이것만 가지고는 그죠? 좀 불명하겠죠. 그래서 이 장에서는 가설 검증은 우리가 배운 신뢰 구간 설정의 확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신뢰 구간만 가지고는 할 수 없이 그러니까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되죠. 그죠?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95% 신뢰 구간이다 해가지고 그죠? 결정을 우리가 내릴 수가 없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신뢰 구간을 이용해서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설 검증이 필요한 이유는 의사결정을 잘못 내려서 그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평가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신뢰 수준 안에서 그죠? 의사결정을 딱 내릴 수 있는 어떤 방법에 대한 설명을 이번 8장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가설 검증의 절차는 첫 번째 이제 가설을 하나 이제 설정을 하고 그 다음 의사결정 규칙 설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수집해서 가설 검증을 위한
통계량을 검사합니다. 이 통계량 검사할 때 이제 뭐 필요하게 그죠? 신뢰 구간하고 이런 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사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가설의 기각 또는 기각할 수 없음을 하는 거죠. 여기 이제 먼저 신뢰 구간을 통해서 앞에 배운 것을 활용해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후 조치를 하게 되는 경우죠. 그 다음에 또 잘못됐을 경우 다시 그죠? 재설정해서 다시 또 검증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속 돌아가면서 어떤 자기가 원하는 그죠? 형태에 얻을 수 때까지 이렇게 계속 우리가 수정해서 이렇게 자료를 고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가설을 설정하고 그죠?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 맨 처음 기무가설이라고 해서 기무가설. 자, 우리가 가설을 검증하는 데서는 주죠. 이렇게 이제 H0 기무가설, 대립가설 이렇게 두 개를 두고 어떤 뭡니까? 그 신뢰 구간을 이용해서 이 설정을 뭡니까? 기각하느냐 또는 기각할 수 없느냐를 이용해서 이걸 기각해버리면은 이 가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걸 기각할 수 없으면은 이제 H0의 가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뭡니까? 흑백 논리 구조로서 가설을 검증하게 됩니다. 자, 먼저 기무가설이 먼저 보겠습니다. 기무가설은 설정된 가설이 잘못되었다는 이 설정된 가설이 잘못되었다는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기 전까지는 참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것은 이제 어떤 그 증거 제시를 했는데 만약에 거기 그죠? 기각이 돼버립니다. 그죠? 기각이 돼버리면 이것이 뭡니까? 참이라는 가정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이 기무가설이 받아들여지겠죠. 이 기무가설을 H0라고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럼 대립가설은 기무가설이 잘못되었다는 충분한 증거로 기무가설을 기각할 때, 기무가설을 그죠? 기각해버린다면 우리가 재판할 때 그렇죠, 그죠? 기각할 때 받아들여지는 가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우리가 증거를 제시했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한 판별을 하게 됩니다. 이제 확률을 가지고 판별하게 되겠죠. 그럼 이게 만약에 기각해버리면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기각하지 못하면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두 개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했지만은 H0가 기무가설이 기각되었을 때 받아들여지는 가설을 대립가설. 대립가설의 주로 그죠? 입증하고자 하는 사실이나 주장, 이걸 우리가 H1으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을 할 때 딱 두 개를 설정합니다. H0라고 두는 기무가설과 H1이라고 두는 대립가설을 두는 거죠. 대립가설을 두고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었는데 그죠? 근데 기각이 돼버리면 대립가설이 받아들여지는 거고 기각이 되지 않으면은 원래 그죠? 참이라고 가정된 기무가설이 받아들여지는 어떤 형태의 가설을 우리가 이렇게 두 개를 두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실험이나 무슨 자기가 주장할 때 이런 거죠. 기무가설 쪽에는 변화가 없는 지금의 어떤 사실들, 대립가설은 입증하고자 하는 사실이나 주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기가 그죠 어떤 제품을 생산했는데 이 제품은 기존의 제품보다도 확실하게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러잖아, 그죠? 그러면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뭡니까? 입증하고자 하는 새로운 사실이죠. 그것을 뭡니까? 대립가설에 두는 거죠. 그 다음에 변화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기무가설에 두고 어떤 뭡니까? 검증 과정을 거쳐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기각이 되어버리면은 어찌 됩니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면은 새로운 사실이 맞구나 라고 여기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고 기각이 되지 않으면은 뭡니까? 기존의 사실 그대로 이걸 기무가설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러한 상호 배타적인 어떤 주장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상호 배타적인 한상의 주장을 만든다. 여기 바로 그죠?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둘 중에 하나의 주장은 반드시 진실이지만 두 주장이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요거의 상호 배타적인 형태가 두 개 중에 한 개에서는 그죠? 진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진실이지만은 두 주장이 동시에 진실이 될 수 없는 이런 상호 배타적인 주장을 이렇게 두는 거죠. H0를 우리가 기무가설, H1을 대립가설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진실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두 주장은 일단은 가설입니다. 그 두 개 중에 한 개는 진실이고 한 개는 거짓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두 주장을 우리가 어느 쪽인지 모르지만 가설이라는 거죠. 자, 두 가설 중에서 우리의 관심은 기무가설의 기각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가설을 주지만은 우리의 관심은 기무가설이고, 기무가설이 만약에 기각이 되면은 뭐가 됩니까? 이것이 받아들여지고, 기각이 안 되면은 뭡니까? 이 기무가설이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뭡니까?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이론이 H0라면 이를 기각하고 싶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H0를 기각한다면 대립가설이 맞다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설명하면은 H0 기무가설은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가설로 주로 두게 되면 되고, H0는 뭡니까? 대립가설은 뭡니까? 새롭게 보여야 할 주장을 여기에 두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주장하고 싶을 때, 예를 들어 약품을 개발했다 아닙니까? 이 약품이 만약에 환자에게 주입했을 때, 임상실험을 했을 때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주장을 어디에 둡니까? H1, 대립가설에 두는 거죠. 그 다음에 똑같을 것이다, 변화가 없을 것이다 라는 주장은 뭐가 됩니까? 기무가설에 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검증을 실시합니다. 실시해서 기각이 되어버리면 뭐가 됩니까? 대립가설이 받아들이죠. 그러면 약효가 있구나 라고 받아들여지는 거고, 검증이 뭐가 됩니까? 기각이 되지 않으면 어찌 됩니까? 그냥 변화가 없을 것이다. 기무가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요 두 개의 가설에 대한 설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앞으로 좀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 또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가설검증의 결론. 자, 다시 설명 정리합니다. 가설검증의 결론으로 자, 가설 H0를 기각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자, 가설 H0를 기각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가설 H0가 사실이다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가설 H0가 사실이라고 보기에는 표본의 결과가 충분한 타당성을 갖지 못하다는 것으로 가설 H0가 틀렸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물론 받아들이는 게 똑같지만은 세세적인 의미가 그렇습니다. 사실이라기보다는 이건 이제 가설을 가정이라고 참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참이라고 가정을 했는데 어떤 가설이 뭡니까? 기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이 참이라고 한 가설이 뭡니까? 타당하지 않는다라고는요, 틀렸다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H0를 뭡니까? 기각한다는 것은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어떤 증거가 그죠? 불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증거가 사실이 아니라고 보기에는 충분한 타당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죠. 반대로 H0가 기각한다는 이야기는 H0가 사실이 아니다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표본의 결과가 사실이 아니라고 보기에는 사실이 보기에 충분한 타당성을 제기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이 아니라고 보기에 충분한 증거자료를 내버리면은 거기 기각이 되어버리는 거죠. 기각이 되어버리면 H1의 대립가설이 그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설 검증은 이 H0가 참이다, H1이 참이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H0, H1을 검증하기 위한 어떤 뭡니까? 증거 또는 뭡니까? 어떤 것들을 이제 제시되는데 그 증거를 가지고 뭡니까? 기각이냐 아니냐를 판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재판 같은 거 많이 보이죠. 재판에서 뭐가 됩니까? A라는 범인이 범인인 거는 사실 범인이죠. 범인인데 그 증거를 제시 못하면은 범인으로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은 이제 그렇다니까 재판에서 우리가 A라는 사람이 우리가 살인을 했고 그죠? 그거 사실인데 증거가 없으면 뭐가 됩니까? 그 사람을 판정해서 죄인으로 몰고 갈 수 없는 경우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이 어떤 상황이 그죠? 선택하느냐 그거를 이제 판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건 확실하죠. 자, 이제 뒤에 오류가 나옵니다. A가 분명히 사람을 죽였는데 증거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증거가 없으면 뭐가 됩니까?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걸 이제 기억하면 이제 오류라 하는데, 자, 어쨌간에 이런 복잡한 설명은 이제 참고로 이해하시고, 어떤, 그죠? 가설 검증 앞에 했던 요 부분 있죠? 요거를 잘 이해해서 어떤 그 검증이, 그죠? 기각이냐, 기각이 아니냐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가설 검증은 옳고 그름 또는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겁니다. 그죠? 이 오류가, 참과 거짓을 발견해버리면 오류가 생길 수 없는 경우죠. 뭐, 이거죠. 표본의 결과가 기무가설 H0가 사실이 아니다를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판별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자, 신뢰 구간을 이용하는 방법하고 피값 검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요거는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뢰 구간과 피값 검증. 피값 검증이 조금 더 그죠? 중요합니다. 피값이라는 것은 뒤에 가면 이제 확률을 가지고 기각하느냐, 기각하지 않느냐를 이제 판별하는 것이고, 이거는 신뢰 구간을 이용해서 앞에 임계치 우리가 배웠죠. 그죠? 그 임계치 값을 통해서 이제 이것이 신뢰 구간에 포함되면은 기각하지 못하고, 신뢰 구간을 벗어나 버리면 기각해버리는 그러한 현상을 가지고 검증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이제 가설 검증의 이제 사례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입사한 신입사원의 평균 연봉이 작년에 입사한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 연봉 1,750만원에 비하여 인상되었다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시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뭔가 보이가 오자는 것은 인상되었다라는 걸 보이고 싶어 하는 경우죠. 자, 그거를 대립가설에 둡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 연봉이니까 평균 연봉을 뭡니까? U라고 두는 거죠. U라 두면은 U가, 평균 연봉이 1750보다도 크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그죠? 요거를 뭐가 됩니까? 대립가설에 두고 변화가 없을 것이다. 똑같을 것이다. 라고 이제 기무가설을 둔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신뢰 구간이나 피값 검증을 통해서 이제 검증을 하는 거죠. 검증을 쭉 하게 돼서 만약에, 그죠? 여기 중요합니다. 기각을 해버리면은, 만약 기각이면, H0가 기각이면 뭐가 됩니까? H0가 기각이면은 뭡니까? 변화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H0가 뭡니까? 기각이 되지 않으면은 뭐가? 기각이 되지 않으면 요걸 가설을 참여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변화가 없이 똑같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신뢰 구간과 피해가 검증이 뭔지를 이제 배우게 되겠죠. 그건 나중에 조금 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자, A전자회사 제품을 구입한 후 새롭게 조사된 제품의 재구매 비율이 기존의 비율 70%와 비교했을 때 같지 않은지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시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 재구매 비율을 뭡니까? P라고 합시다. P라고 하면은 이것이 변화가 없을 것이다. 항상 그죠? 현재 상태를 항상 뭐랬습니까? 기무가설을 누렸죠. 자, 변화가 없을 것이다. P는 0.P라고 같을 것이다. 라고 기무가설. 근데 변화가 되었을 것이다. 그죠? 변화가 됐을 때는 크거나 작거나 다 포함되죠. 그래서 같지 않다라고 그러는 거죠. 예를 들면 뭡니까?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겠죠. 그럼 변화가 된 거니까. 그죠? 그래서 가설을 검증합니다. 가설 검증 두 가지 방법 뭐가 있다 그랬죠? 신뢰 구간을 이용하는 방법, P값을 이용하는 방법을 통해서 가설을 검증해서 기각이 되면은 뭐가 H0로 보면 되죠. H0가 만약에 기각이 되어버리면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대립가설을 채택하고, 만약에 H0가 기각이 안 된다고 해버리면 뭐가 됩니까? 변화가 없이 똑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의 평균 신장이 그죠? 140이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초등학교 입학생의 평균 신장이 증가했다고 할 수 있냐? 그럼 증가했다는 것은 변화니까 그게 대립가설이 되겠죠. 자, 대립가설 평균 신장이 증가했다. 기무가설
증가되지 않았다. 그죠? 자, 그럼 검증할 때 뭐로 검증했습니까? 신뢰구간 검증과 피해가 검증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H0가 기무가설이 기각이 되어버리면 이것을 받아들이고, 근데 기각이 되지 않으면 이 사실을 이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 아닙니까? 만약에 검증이 잘못될 수가 있겠죠. 검증을 했는데 실제는 뭡니까? 변화가 없었는데 검증을 해보니까 변화가 생겼더라. 이건 오류죠, 그죠? 근데 이런 오류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뒤에 가면은 오류에 대해서 종료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서울의 강남 지역과 강북 지역의 고등학교 학력고사 성적이 같은가 그랬죠. 그러면 강남 지역의 성적 평균을 U1이라고 두고 강북 지역을 U2라고 두면 어떻게 됩니까? 기무가설에는 변화가 없다. 자, 같은가라고 둬야 되고 대립가설에서는 다르다.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두는 거죠. 이야기했죠. 그래서 기무가설에서는 항상 현재의 상태를, 대립가설에서는 뭐입니까? 뭔가 보이고자 하는 또 미래에 어떤 밝히고자 하는 사실을 항상 두고, 가설 검증에는 뭡니까? 신뢰구간과 피값을 통해서 검증을 시작해서 만약에 가설 검증이 기각이 되어버리면 뭐가 됩니까? 대립가설을 받아들이고, 기각이 되지 않으면 기무가설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오차는 분명히 존재한데 있죠. 우리가 범인이 뭡니까? 이 사람이 분명히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제시 못하죠. 그럼 이게 오류 아닙니까? 증거를 제시 못하는데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범인인데도 증거를 제시 못하면 무죄가 돼버리죠. 그럴 때 오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뭡니까? 우리가 가설 검증에서도 똑같은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 재판 과정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로운 방법으로 제작된 자동차 타이어의 평균 수명이 종래 방법에 제작된 타이어보다도 더 길다고, 그죠? 생각하느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제시된 타이어를, 그죠? 이걸 갖다가 U2라고 해버리고 기존의 방법을 U1이라고 해버리면 되겠죠. 했을 때 이제 기무가설은 뭐가 됩니까? 변화가 없을 것이다. 기무가설은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두는 거죠. 그 다음 대립가설은 뭡니까? 새롭게 만든 것이, 그죠? 아무래도 좀 더 좋을 것이다. 라고 두는 거죠. 이렇게 항상 두고 이제 검증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죠? 우리가 기무가설, 대립가설을 이제 두는 방법은 이제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실이 서로 대립되는 사실이죠. 그것들을 뭐는 기무가설이고 뭐는 대립가설이고 이제 두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쭉 배웠으니까 이 방법을 통해서 이제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뭡니까? 신뢰구간하고 이제 피해가 검증에 대한 이제 검증 방법만 우리가 배우면 되겠습니다. 자, 기타 가설 설정 유형입니다. 우리의 법률 체계는 검사가 수집한 정보가, 검사가 항상 수집하죠. 정보는 이제 증거 자료죠. 가정을 기각할 정도로 확실하지 않는 한 피해자는 무죄라고 간주하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성립하죠. 자, 그 법원에서 하는 거죠. 그 판별하는 방법이 우리의 방법하고 똑같은 가설 검증 방법입니다. 형사재판에서 가설은 다음과 같죠. 자, H는 일단은 피해자가 뭡니까? 무죄라고 일단은 뭡니까? 추정을 하죠. 그 다음에 대립가설은 뭡니까? 피해자는 유죄라고 추정하는 거죠. 그 다음 검사가 막 이제 증거를 제시할 거 아닙니까? 그 증거가 뭡니까? 기각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이 사람은 증거자료 수집은 정보가 있겠죠. 기각이 돼버리죠. 기각이 돼버리면 이 사람은 요 과정이 그죠? 여기 이제 기각이 돼버리면 요 사람은 피해자는 이제 유죄가 되는 경우고 기각이 되지 않으면 그죠? 무죄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피의자죠, 그죠? 피의자의 무죄, 피해자의 유죄에 대해서 하는 방법은 앞에하고 똑같다는 방법이죠. 그래서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도핑 테스트는 선수의 소변 혹은 혈액 표본이 양성 반응을 보이기 전에 일단
금지된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항상 뭐가 됩니까? 무죄를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약물 실험에서 보시면은, 자, 올림픽 출전 선수에 대한 약물 복용 여부를 테스트할 때 가설은 선수가 규범을 준수하고 있다고 설정하고 그 가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게 기무가설이죠. 금지 약물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일단은 먼저 기무가설을 두는 거죠. 그 다음에 금지 약물을 복용했다고 이렇게 두는 거죠. 자, 그러면 약물 복용이죠. 양성 반응이 나온 거죠. 양성 반응이 나오면 뭐가 됩니까? 양성 반응이 나오면 뭐가 됩니까? 금지 약물을 복용.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금지 약물을 복용하지 않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두 개의 가설을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했죠. 현재의 상태, 그 다음에 새롭게 밝히고자 하는 새로운 상태를 대립가설에 두는 거죠. 그래서 금지약물 복용했을 것이다. 이거는 그죠? 밝히고자 하는 내용이죠. 새로운 사실이죠. 자, 시스템 접근 시 제공된 신체 정보가 개인 생체 보안 프로필과 명확히 일치하지 않는 한 일단 허가된 사람이 로 간주한다는 거죠. 그래서 생체 보안에 예를 들었습니다. 요즘은 컴퓨터 로그인, 현금 인출기, 보안시설 출입 등에 있어서 위변조가 가능한 기존 종이나 카드 ID보다는 개인의 신체적 정보, 지문이나 안면인식, 홍채인식 등의 활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그의 가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허가된 자를 기무가설, 허가 안 된 사용자를 대리가설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설 검증을 통해서 기각이 되어버리면 H0가 기각이 되어버리면 요거를 받아들이고 기각이 되지 않으면 요거를 받아들이는 형태로 판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그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뭡니까? 기무가설, 그 다음에 대립가설을 어떻게 두고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대한 이제 공부를 했고, 다음 시간에 이제 그죠? 거기에 대해 조금 더 그죠? 이제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오류가 무엇인지, 그 오류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0분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